안녕하세요. 백인대장 모의고사 촬영을 맡게 된 김지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신 시험 딱 끝나고 모의고사 치느라 되게 바쁜 하루를 보냈을 텐데 확통시험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뭐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확통이 좀 어렵게 나오면 내가 시험 칠 때 이렇게 풀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만 좀 체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7번부터 같이 문제 풀어볼 텐데 27번 문제는 조금 문제 해석하는 부분만 잘 해결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었을 수 있어요. 이건 3점짜리 문제인데 조금 틀린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A, B, C를 포함을 해서 총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을 하는데 문자 B하고 C 사이에 문자 A를 포함해서 1개 이상의 문자가 있도록 나열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세 번째 요 부분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죠. 문자 A를 포함해서 1개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B하고 C 사이에 숫자가 1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A는 일단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들어가야 되고 A 혼자 있는 거 괜찮아요. 1개 이상이 되니까. 그리고 A 이외에 다른 문자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A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냐? 그냥 B하고 A하고 C가 그냥 요 순서대로 혹은 C, A, B 순서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냥 숫자 6개 배열하는 형태로 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A, B, C를 다 똑같은 문자로 생각해서 다 X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6개 중에 X가 3개 있는 형태의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6팩 나누기 3팩 이 형태가 밑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곱하기 2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답이 240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2가지가 나와 있는 형태의 통계 파트 문제죠. 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애가 이런 정규 분포를,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애가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밑에 보니까 가조건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Y가 X랑 연결이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 이용해가지고 2가지를 좀 찾아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X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 m, 2의 제곱을 따를 거고 Y라고 하는 애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상태인데 밑에 가조건을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Y에 대한 평균이 결국 3x 마이너스 a에 대한 평균과 똑같다라는 게 잡히는 거고 Y에 대한 평균, X에 대한 평균이 다 m이라고 잡혀 있기 때문에 m은 3m 마이너스 a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a가 2m이라는 게 체크가 될 겁니다. 평균으로 요거 하나 찾아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산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죠. y에 대한 분산이 3x 마이너스 a에 대한 분산과 똑같은 값이고 분산이라고 하는 게 이 뒤에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3제곱을 앞으로 빼주면서 원래 x의 분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시그마가 6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를 했으면 이제 시그마는 알고 있는 값이고 내가 a, 여기가 2m으로 잡혔기 때문에 m 값을 구해야 되는데 m 값을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나조건 얘를 활용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렇게 x랑 y는 서로 다른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풀 수는 없고 표준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나조건 정리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자, p,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준화를 해주면 p, z로 바뀌겠다. 그쵸? 4에서 m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얘가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2m이라는 거 잡아놨어요. 요거 이용해서 z로 바꿔봅시다. 바꾸면 2m에서 m 빼고 그럼 m 나오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근데 위에 있는 작거나 같다와 크거나 같다가 똑같은 확률 값을 가지려면 요 뒤에 잡혀있는 2가지가 부호가 반대여야 되더라. 그래서 2분의 4 마이너스 m 얘가 마이너스 6분의 m과 같아야 됩니다. 요거 실수하면 안 돼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야 된다. 요것만 좀 신경 써주면 양변 6 곱해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m이라는 값이 6이 나오는 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m도 6이 나왔고 시그마도 6이 나왔고 그럼 우리는 자 y에 대한 정규 분포를 6,6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py가 지금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표준화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p z가 6 빼주고 6 나눠주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0.5에서 p z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를 조금 고쳐 쓸게요. 0에서부터 2분의 1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그쵸? 얘는 지금 표에 잡혀 있습니다. 표 잠깐 가서 체크하고 올게요. 여기 0에서부터 z까지 z에 0.5 넣었을 때의 확률 0.192로 땡겨 와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0. 계산해서 답 써주는 게 지금 28번 문제가 됩니다. 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 풀 때 우리가 모르는 값들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좀 잘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29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29번 문제는 1부터 5까지 지금 카드가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임의로 카드 2장을 뽑습니다. 카드 2장을 뽑아서 지금 2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곱할 거예요. 곱한 애가 양의 약수의 개수가 3 이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상황에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수의 곱을 일단 가지고 올 거예요. 두 수의 곱을 가지고 오는데 두 수의 곱을 양의 약수를 만들었을 때 3개 이하가 나오게끔 하는 것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만 찾기 너무 힘든데요 하면 그냥 곱하기로 다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곱하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볼게요. 1이랑 2를 뽑거나 1하고 3을 뽑거나 1하고 4를 뽑거나 1하고 5를 뽑거나 자, 2하고 3을 뽑거나 2하고 4 2하고 5 3하고 4 3하고 5 4하고 5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수를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같은 수를 뽑는 경우도 있겠다. 그쵸? 1, 2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곱을 우리가 좀 써볼 건데 곱을 써보니까 2, 3, 4, 5, 6, 8, 10, 12, 15, 20, 4, 9, 16, 25 이런 식으로 잡히겠죠. 이 곱에 대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들을 좀 세볼 거예요. 자, 약수의 개수를 세보니까 1, 2 같은 경우에 약수의 개수 2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3도 2개, 4는 3개, 3개까지 괜찮다고 했어요. 2개. 근데 6, 이런 애처럼 소수 2개 곱한 애들, 이런 애들은 약수의 개수가 3개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지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8도 약수의 개수가 3개 넘어가죠. 10도 넘어가고, 12도 넘어가고, 15도 넘어가고, 20도 넘어가고, 얘네들은 다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 4, 2의 제곱수니까 가능합니다. 9도 3의 제곱수라서 가능해요. 근데 16은 2의 4제곱이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5개 넘어갑니다. 얘도 가능하겠죠. 자, 곱했을 때 약수의 개수가 총 3개 이하인 애들을 일단 다 골랐어요. 얘네들 중에서 합을 체크를 해볼 겁니다. 합이 우리가 짝수인 애들만 가지고 올 거예요. 합이 짝수인 애들만 동그라미 한번 더 쳐봅시다. 자,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하는 거예요. 짝수인의 홀수, 짝수, 여기 짝수, 여기 짝수, 여기 짝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이때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가지수들만 가지고 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1, 2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 한번 세봅시다. 1, 1개, 2는 2개, 2개 중에 하나 뽑고 1은 1개 뽑고 2가지 1, 3 뽑는 거는 3가지, 4가지, 5가지 요 밑에 아예 그어버린 애들은 셀 필요가 없어요. 여기 D도 봅시다. 2가 총 2개 있는데 2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2C2에서 1가지 3은 총 3개 있어요. 그래서 3C2에서 3가지 5는 총 5개 있죠.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10가지 이렇게. 그럼 우리 확률로 쓰면 어떻게 써주면 된다? 전체가 지금 적혀있는 가지수를 다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요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자 합의 짝수로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5분의 28분의 22 이렇게 해서 14분의 11 이렇게 만들어지고 25 이렇게 답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같이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케이스 분류도 좀 해야 되고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나와서 케이스 분류하고 나서 조금 개수를 빼줘야 되는 상황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잘 풀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경우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지 좀 보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학생 4명한테 검은 공 4개, 흰 공 5개, 빨간 공 5개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관에 보니까 공의 3개 종류를 무조건 2가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조건이나 다조건의 학생 A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얘네들을 읽으면서 A에 대한 조건들을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학생 A라고 하는 애가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공의 개수는 총 홀수개가 나와야 되고 A가 받는 공의 개수 이상의 공을 받는 학생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이상이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놓고 갈게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요 다조건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될 거예요. 자, 다조건에 보면은 A가 받는 공의 개수, 얘네 받는 공의 개수를 그냥 선생님 A, B, C, D라고 쓸게요. A, B, C, D가 받는 공의 개수를 다 더했을 때 5개, 5개, 4개 합쳐서 총 14개의 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A가 제일 많이 받으려면 일단 얘를 4로 나눈 값보다는 큰 값을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4분의 14보다는 큰 수가 잡혀야 돼요. 근데 4분의 14가 3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애는 5개 이상 공을 받아줘야 됩니다. 홀수개라서 4개는 어차피 무시할 거라서 5개 이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A가 받는 공이 지금 여기 보면은 흰 공과 검은 공을 받는다라는 조건 때문에 검은 공과 흰 공을 합쳐서 5개가 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자, 검은 공이 총 4개 있어요. 그래서 검은 공 많이 받아야 되니까 검은 공 4개 받는다고 치면 흰 공을 1개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가 5가 아니고 5 이상이에요. 5 이상의 홀수. 자, 4개, 1개. 그 다음에 4개, 흰 공 3개. 검은 공 개수를 좀 줄여서 3개 가지고 온다고 치면 흰 공은 3개보다 작으면서 합의 홀수가 돼야 되니까 2개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4개 1개, 4개 3개, 3개 2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로 케이스 분류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지고 와서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A가 검은 공을 4개, 흰 공을 1개 받는 케이스예요. 자, A가 검은 공을 4개 받고 흰 공을 1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공의 개수들을 좀 써보도록 합시다. 검은 공, 흰 공, 빨간 공이 있겠죠. 자, 검은 공은 4개 받고 흰 공은 1개 받고 빨간 공은 안 받을 겁니다. 검은 공은 총 4개 있기 때문에 B하고 C하고 D는 검은 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총 4개, 흰 공, 빨간 공은 5개씩 배열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면 되죠. 얘네가 B, C, D 같은 경우도 색깔을 무조건 2개는 받아야 되는데 검은 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흰 공, 빨간 공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1개 이상 받아줘야 된다. 빨간 공도 1개 이상씩 받아줘야 한다. 라는 케이스 때문에 그러면 1개는 이미 썼고 5개 중에 총 4개 남았네. 4개를 1개 이상씩 나눠줘 볼까? 중복조합 이용해서 3H 1개씩 주고 나면 1개 남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빨간 공이 총 5개 있었는데 1개 이상씩 나눠줘야 되니까 3명한테 1개 이상씩 나눠주고 나면 2개가 남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얘가 끝이 아니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여기 다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A가 받는 공의 개수 이상의 공을 받는 학생이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케이스 A가 받는 공의 개수가 5개예요. 자, 근데 총 공이 14개 있습니다. 근데 A랑 B랑 C랑 D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얘네가 총 14개를 받는 상황에서 A가 5개를 가지고 갔어요. B하고 C하고 D는 최소 서로 다른 색깔 1개 이상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2개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의 숫자를 2개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얘가 5가 잡히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A가 무조건 커야 되는데 A 개수 이상 받는 애가 등장하는 거잖아. 이 케이스를 우리가 다 빼줄 겁니다. 이 케이스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한 개 받아야겠죠. 한 개 받고 얘가 나머지를 죄다 받으면 돼. 그 나머지 죄다 받는 애를 선택해주는 가지수가 총 3가지가 되겠다. 그렇죠? 여기서 3가지가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 앞에 건 다 계산할 수 있죠. 3C1 곱하기 4C2 빼기 3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6 빼기 3 15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잘 이해했죠? 첫 번째 케이스 이해한 과정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혹시나 나는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어 하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자기가 풀었던 거 고쳐봐도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뒤에 쭉쭉 들으면서 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검은색을 4개, 흰색을 3개 받아서 총 7개 받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케이스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검은색, 흰색, 빨간색이 있는데 검은색을 4개, 흰색을 3개 이렇게 가지고 가면 흰색이 총 5개 있는 상황이에요. 공이 2개밖에 안 남아. 자, 공이 2개밖에 안 남는데 B, C, D가 무조건 1개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111 이렇게 들어가면 5개가 안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세 번째. A가 검은색을 3개만 가지고 가고 흰색을 2개만 가지고 가는 이런 케이스. 이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 B, C, D가 잡혀 있고 검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라고 보면 되겠죠. 3개, 2개 빨간 공은 안 가지고 갑니다. 자, 근데 앞에 거랑 좀 다른 이유가 검은색을 3개밖에 안 가지고 갔는데 총 4개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1개가 남았죠. 이 1개를 누구한테 주냐를 골라줘야겠다. 그치? 그 다음에 흰색 5개, 빨간색 5개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 했던 것처럼 A가 5개 받는 상태예요. 그럼 B, C, D 중에 5개 받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 상황들 일단 배제하고 계산을 먼저 해볼 겁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B, C, D 중에서 검은색 받을 케이스를 골라줘야겠죠. 골라주면 3가지. 자, 만약에 B가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B가 받았을 때 이제 흰 공이나 빨간 공 중에서 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B가 흰 공을 가지고 오는 케이스를 볼 겁니다. 자, B가 흰 공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B, C도 흰 공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고 D도 흰 공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검은 공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3명한테 1개씩 줘야겠죠. 일단 1개씩 준다고 치면 2개 주고 나서 여기 총 3개의 공이 나왔는데 1개씩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H3 이게 지금 뭐 하는 경우다? 앞에서 받은 학생이 지금 B라고 쌤이 예시를 잡았어요. B가 흰 공 받는 경우. 자, 흰 공을 받으면 검은 공이랑 흰 공 받았으니까 B는 더 이상 빨간 공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개의 빨간 공이 C하고 D에 나눠줘야겠죠. 그렇죠? C하고 D에 나눠주는 가짓수가 2H, 적어도 1개씩은 줘야 되니까 3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만.
여기 고쳐 쓸게요. 3H3이 아니고 3H0이죠. 한 개씩 주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3H0 곱하기 2H3. 자, 여기에서 뺄 겁니다. 어떤 상황 빼자고? 어떤 상황? 지금 A가 5개 받는 상태예요. 그럼 B, C, D 중에서 5개 받는 사람이 있는 케이스를 뺄 겁니다. 자, B가 흰 공을 받는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긴 0개가 잡힐 거고, 그럼 빨간 공 5개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5개를 받는 학생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4개 1개를 주거나 1개 4개를 줄 수 있겠다, 그치? 두 가지. 이거 왜 빼는지 이해하고 있죠? 5개 되는 경우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뭘 가지고 올 거냐? B가 흰 공 말고 밑에 빨간 공 받는 경우로 갈 거예요. 써놓고 갈게요. B가 빨간 공 받는 경우. 자, B가 빨간 공을 받는다라는 거는 지금 위에 적혀있는 숫자를 좀 지우고 갑시다. 얘가 흰 공을 안 받을 거고 빨간 공을 최소 1개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흰 공 나눠주는 가지수는 3개 남았는데 2명한테 2H 1개씩 주고 나면 1.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빨간 공 5개 남았죠. 5개를 1개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명한테 1개씩 주고 나면 2개 남은 거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자, 빼기. 어떤 경우 빼자고? 5개 받는 경우 빼자고. 자, 근데 B가 4개 가지고 갈 수는 없겠다, 그쵸? B가 5개 되는 상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만들면은 B에 4, 1, 0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CD가 공을 색깔 2개씩 받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B가 받는 거는 4개를 만들어줄 수가 없고, 일단 C, D에다가 흰 공을 먼저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2개 1개를 주거나 1개 2개 주거나, 이때 2개에다가 3개 갖다 주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이 1 받는 거 맞춰서 하나씩 만들어질 테니까 2가지 또 이렇게 빠지면 되겠다, 그쵸? 이게 지금 세 번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3 곱하기 1이겠죠? 4 콤비네이션 3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도 계산해 줍시다. 3, 2 콤비네이션 1 4 콤비네이션 2 빼기 2 해주면 3 곱하기 여기가 4, 2 더하기 여기가 10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 얘가 12 곱하기 3에서 36. 그래서 답은 앞에 여기 체크한 15와 여기 뒤쪽에 체크한 36을 더해서 51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 답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이를 보면서 알겠지만 조금 어렵네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어느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드냐? 일단 요 빼는 부분, 요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빼는 거는 둘째 치고 난 아예 케이스 분류해서 나눠주는 가지수가 체크가 잘 안 돼 하는 친구들은 케이스 분류하는 것들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30번 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시험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9월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9월이랑 7월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체크하고 오늘은 틀린 거 쭉 고치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칩시다.